먼저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 대체로 마르시거나 혹은 마른 비만이시거나 살이 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운동을 준비하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칩니다. 코어를 잘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걷거나 뛰게 될 경우 허리와 골반에서 받아야 될 체중을 무릎과 고관절, 발목으로 받게 되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체력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또 쉬지 못하고 운동을 하시다 보니 안 좋은 상태로 많이 오시는데요. 이러다 보면 손상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혹은 손상들이 누적이 돼도 또 그 나름대로 잘 적응하면서 운동을 해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증상이 너무나 커져서 걷기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너무 심하다면 운동을 멈추고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치료를 하면서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이거는 호전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치료로 호전되는 속도보다 쓰면서 악화되는 속도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이번 영상의 경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방법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발목과 무릎 통증에 대한 건데 여기 정강이 통증 내용과 많은 부분이 겹치고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약 본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생활습관과 자세를 판단해보고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에 체충격파를 받고 일부는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X자 다리나 혹은 발에 과한 아치가 있는 요족 또는 평발, 이런 분들이 관절 손상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할 거고 후천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분들 역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신경 문제나 근육의 부전 문제로 안짝다리나 아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비슷하게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알아볼 겁니다.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전경골근인데요. 전경골근은 경골의 외측에서부터 비스듬하게 내려오다가 내측 복숭아뼈 앞쪽을 지나서 1번 중족골과 내측 설상골에 붙습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발을 들어주는 족배 굴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근육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짧아지게 된다면 항상 발이 족배 굴곡되어 있는 상태로 있겠죠. 반대로 발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고무줄 끝이 붙은 이 부분을 앞으로 끌어올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골이 안쪽으로 돌게 됩니다. X자 다리의 원인이 꼭 전경골근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경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경골근이 매우 짧아진다면 이렇게 끌어올라가면서 아치가 과하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경골근이 이완이 심하게 된다면 아치가 무너지는 평발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운동을 평소에 많이 안 하신 분들, 반면에 이전부터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의 경우는 스웨이백 자세나 요추의 과전만 혹은 후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운동성 손상입니다. 혹은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 대체로 마르시거나 혹은 마른 비만이시거나 살이 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운동을 준비하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칩니다. 흔히 코어라고 하는 복압을 운동할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잘 주지 않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더 그렇고요. 코어를 잘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걷거나 뛰게 될 경우 허리와 골반에서 받아야 될 체중을 무릎과 고관절, 발목으로 받게 되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약하신데 오래 앉아있는 공부를 하시다 보니 둔근과 복근이 더 약해지고 복압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스웨이백 자세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강이 통증 편을 참고해주세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스웨이백의 경우 요추의 모양에 따라 그 아래 다리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추가 더 전만이 되게 되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에 더 힘을 주게 되면서 뒤로 뺍니다. 그게 바로 백리입니다. 이런 백리까지 되게 되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무릎에 부하가 걸립니다. 또 백리가 되다 보면 이렇게 대퇴골하고 경골이 있는데 경골이 뒤로 밀리면서 운동 시에 전방 십자인대에서도 무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스웨이백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세가 무너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골반이 나가 있는 걸 스스로 뒤로 빼다 보면 무릎의 과신전, 즉 백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백리가 무릎에도 안 좋지만 발목에도 안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 경골근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었죠? 발등을 들어준다고 했었죠. 근데 백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전 경골근이 이완되게 되면서 발등을 잘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될 때 발을 잘 들어줘야 바닥에 걸리지 않고 보행을 할 수 있죠. 근데 백리 같은 경우는 잘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걷다가 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발을 삐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 경골근이 느슨해지면 평발이 유발된다고 했었죠. 이런 분들은 발바닥도 아프실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이 그림처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굴곡이 돼 있을 때, 이때는 전 경골근이 많이 타이트하신 거고 자연스럽게 아치가 과하게 형성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뛰는 충격들을 계속 받다 보면 결국에 발목 안쪽도 더 불편해질 수 있죠. 반면에 발을 땅에 고정했다라고 했을 때 전 경골근이 타이트해지면 경골이 안쪽으로 돈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무릎 안쪽으로 충격이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체력 시험을 준비하다가 발목이나 무릎이 나가는 경우는 대체로 허리 골반 쪽에 손상이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척추신경을 빠져나온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골신경의 문제는 거의 대체로 끼고 있는데 이게 척추신경으로 인한 문제냐, 이 두 가지 할 거 없이 좌골신경의 문제는 대체로 다 끼고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내려와서 비골신경이 되게 되고 이게 전 경골근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목과 무릎이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이 체력 시험을 포기하고 직군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위의 원인으로 인한 발목 문제는 발목에 체충격파를 한다고 좋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이나 정강이 쪽 문제로 위쪽을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결국 전체적인 체형이나 생활 습관 전체를 고쳐야 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하신 경우는 치료를 통해 남에게 의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을 환자분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치료를 통해 통증 호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신체 전반적인 근육의 강화 운동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근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코어 운동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발목 아프신 분들께 만약 쉬면 몇 개월 안에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체형이 모두 다 다르고 운동 강도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무게중심 확인법을 참고해주세요. 평생의 목표를 위해서는 당장 아픈 것쯤은 참을 수야 있겠죠. 다만 너무 혹사하시지는 마세요. 당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습관이나 자세를 스스로 살피고 잘 관리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